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 운용을 둘러싼 중국의 지속적인 산불, 이란 요구에 대해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과 미국 대사는 모두 터무니없는 요구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사드는 한국이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것인데 중국은 이를 미한 동맹을 약화하는 구실로 삼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전직 사령관과 대사의 견해를 박승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주한미군 사령관을 역임한 버웰 벨 예비역 미 육군 대장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산불 일한 요구는 앞뒤가 안 맞는 요구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방어용 무기로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면서 중국이 사드 배치를 원치 않는다면 한국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로 위협을 하는 북한과 먼저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And indeed, the problem is not with the Republic of Korea. It's with North Korea. If they would denuclearize, there would be no need for that. So the reason we have that is because of the belligerence of the North and the acquiescence of China. 벨 전 사령관은 이어 사드는 오로지 방어용 무기라고 강조하고 중국 안보에 위협을 끼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을 중국이 매번 트집을 잡는 이유는 결국 미한 동맹을 약화하고 영내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Addressing that sympathetic audience, it is hoping to weaken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thus seeking an opportunity in the future for that alliance to be dissolved and the United States to withdraw from the Republic of Korea. 미국 해군 태평양 사령관과 한국 문재인 정부 시절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해리 해리스 전 대사 역시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주권 국가인 한국에게 이래라 저래라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hina has no business dictating how a sovereign country decides to defend itself. 해리스 전 대사는 이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 안보를 해친다는 중국 측 주장은 억지라면서 만약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기로 마음먹는다면 사드로 어떻게 막겠냐고 반문했습니다. A single THAAD battery could not defend Korea against an attack by China. It is solely a defensive system for missile attack from North Korea. 벨 전 사령관은 중국이 2016년에 그랬던 것처럼 사드 운용을 핑계로 한국의 경제적 보복을 가하려 한다면 미국은 한국의 동맹으로서 중국에 대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면서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까지 치닫기 전에 당사국들이 외교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현명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미국과 타이완을 향해 연일 위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국을 규탄하고 영내 평화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영내 안정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타이완의 자주국방을 지원하고 군사적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2일 전화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계속되는 중국의 위협적 행동을 규탄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 주변 해역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12척이 넘는 군함으로 군사적 압박을 가했으며 타이완과 펠로시 의장에 대한 제재 조치 등 전례 없는 과민 반응을 지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략 자산인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의 영내 주둔을 지시하고 지난 9일에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자위대와 합동 군사훈련을 펼쳤으며 유럽과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단호한 대응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Throughout these past weeks, the United States has held firm to our long-standing key objectives, preserv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and the broader Indo-Pacific region. This is critical to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and prosperity. It's in all of our interests, and we are committed to continuing to seek peace and stability going forward. 캠벨 조정관은 이어 미국 정부는 타이완 지원을 막으려는 중국 정부에 대응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타이완 해협의 상공과 바다에서 항행의 자유를 계속 지킬 것이며 타이완 법에 의거해
타이완과 군사적, 경제적 관계 심화를 위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fulfill our commitments under the Taiwan Relations Act. That includes supporting Taiwan's self-defense and maintaining our own capacity to resist any resort to force or other forms of coercion that would jeopardize Taiwan's security, economy, or society. We'll continue, consistent with our One China policy, to deepen our ties with Taiwan, including through continuing to advance our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 For example, we're developing an ambitious roadmap for trade negotiations, which we intend to announce in the coming days. 캠벨 조정관은 이어 중국과의 문제 해결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정부와 계속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고 있으며 폐쇄된 소통 창구를 중국이 다시 열 것을 촉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과 타이완 양측의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하며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차이점들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하와이 해상에서 미한일 3국과 호주, 캐나다 등이 참여한 퍼시픽 드래곤 훈련은 모든 국가의 집단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미국 제3함대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제3함대 사령부 대변인실은 12일 VOA에 미국 3함대는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어떤 도전에도 대처할 수 있는 연합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상호 운용성과 훈련을 장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시작해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는 퍼시픽 드래곤 훈련은 2년에 한 번씩 림팩 훈련과 연계해 미한일 3국이 실시하는 탄도미사일 추적 탐지 훈련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탄도탄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과 2019년에는 훈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승리했다고 선언한 데 대해 미국의 보건 전문가인 길버트 버넘 존스 홉킨스대 공중보건학 교수는 소설이 가미된 북한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과거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 북한 보건체계를 연구했던 버넘 교수는 12일 북한 주장에 대한 VOA의 질문에 북한은 백신을 받아들이지 않아 주민들이 특히 취약한 상태이며 최근 유행으로 생긴 면역력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이 발열자 감소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1차 유행이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 잠복 중인 바이러스는 향후 주기적으로 변이를 일으켜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앞으로 수년간 코로나가 재유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북한은 적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승리를 선언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가 완전히 해소됐다며 방역 승리를 서둘러 선언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외교, 경제적 실패를 상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지난 2019년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이라는 외교적인 실패를 겪었고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외교, 경제적으로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면서 김 위원장이 외부 지원 없이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려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영도자로서 실추된 이미지를 만회하고 집권 10년의 업적으로 삼을 수 있겠다는 계산이 작용했을 것이라면서 방역 승리의 성급한 선언은 이 같은 정치적 요인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지난 10일 전국 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정상 방역 체계로 방역 수준을 완화함에 따라 앞으로 지역별 폐쇄 조치나 격리 조치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계적으로 북중 화물열차 재개 등 무역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꾀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